자,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Check Yourself.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 선생입니다. 네, 공 선생님. 네. 저희 뭐 어차피 촬영날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네. 나중엔 영상 올라갈 땐 조금 뒤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요? 네. 꽤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최근이잖아. 야, 그쵸, 최근이긴 작년은 한데. 아니잖아. 그렇죠. 네, 뭐 총선 때 이제 투표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지난 대선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건 진짜 꽤 됐잖아요. 네. 아, 그때 근데 왜 이게 생각났냐면, 대선이. 네, 물론 생각날 수 되게 있죠. 좀 네. 뭐라 해야 되지, 드라마틱한 대선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표가 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의 의견이 이쪽 뽑은 사람은 나머지 국민의 반이 미쳐 있다 얘기하고, 이쪽 뽑은 사람은 또 다른 국민의 반이 미쳐 있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반반 나눠서 다 미쳐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모두 미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쯤에. 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도 오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반반 모두가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때. 아,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게 이제 네.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이렇게 다르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책이 그래서 참 좋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났었어요. 좀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조나단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나보고 엄청 뒤틀렸고 꼬였다고 우리 김 선생이 또 뭐라 하셨잖아요. 언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면은 그러면 다 절반이 미쳐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뭐 누굴 뽑아서 누가 미쳤다 이런 표현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쵸. 다 미친 놈들이지. 상대편을 뽑은 사람들은 진짜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아유 대한민국 다 미친 놈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근데 반대로 말하면 다 옳은 걸 수도 있겠잖아. 아니, 다 옳은 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다 옳죠. 틀린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정치에서? 야, 이렇게 또 배웁니다. 뭘 자꾸 배워요? 놀리는 거죠. 아니. 어쨌든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긍정적이고 긍정적이죠. 지평이 확 확장된 사고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총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장첸이고요. 저희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했죠? 공 선생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네. 갈매기의 꿈이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히피 문화권을 중심으로 이 소설이 되게 인기를 탔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인기가 많아졌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줄거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부에서는 조나단이 자신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비행이라는 것을 좀 더 탐구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2부에서는 이제 다른 세계로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능력들을 깨닫고 좋은 스승을 얻고 뭐 심지어 순간이동까지 배웠던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순간이동. 그래서 3부에서는 이제 다시 1부에서 있었던 자신의 무리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조나단은 어떻게 될지. 맞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1부, 2부, 3부, 1부 막 저번 1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럼 챕터라고 하는 건 어때요? 오. Chapter 1. 아니면 단원 뭐 이렇게. 단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렇죠. 야. 아니 99년 이후로 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오, 좋네요. 그럼 챕터라고 합시다. 좋습니다. 챕터 3입니다. 네. 자, 조나단은 이제 결국 자신이 있던 그 갈매기 무리로 돌아오게 됐어요. 결국. 그런데 여전히 외면당합니다. 거기 가서도? 뭐 그동안 쌓인 기술들과
뭐 되게 간지나는 이런 하는 걸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걸 뽐내면서 일부러 딱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무시당했어. 그러다가 어떤 놈이 쫓겨났네? 알고 보니까 얘도 비행 연습이 좋아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무리해서 추방당한 앤 거야. 걔 이름이 이제 플래처 린드입니다. 플래처. 네. 플래처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서 네. 이 플래처가 조나단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너무 감탄했어요. 아, 그러겠네. 진짜 개쩐다. 졸라 멋있다. 음. 라고 해서 선생님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조나단은 플래처를 이제 제자로 삼게 됩니다. 제자가 생기네요? 네. 베드로죠. 음. 너무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 이제부터는 이 상징 하나하나들이 다 그 예수의 행보와 약간 관련이 있어 보여요. 제가 그래요? 봐도.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추방당한 갈매기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 비행 연습하다가 하는 걔들을 하나 둘씩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네. 그 제자들이 조금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비행 뭐 5마리가 이제 또 에어쇼도 막 하고 이런 연습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런 것들 막 선보이면서 갈매기 무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요. 그 처음 그 무리요? 네. 걔는 거기에 뭐 놓고 왔나? 뭘 자꾸 거기 돌아가려고 그래. 그냥 저번에도 얘기했지, 이 챕터에서도 얘기했지만 약간 그 자기의 과거에 대한 미련도 남은 거고 사실. 어쩌면 뭐 뿌리 뭐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 그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추방당할 때 치안 같은 스승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그 스승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할 그런 수 있구나. 따뜻한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돌아가지만 역시 또 외면당하고요. 갈매기 무리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누구든지 저 조나단 무리랑 교류하고 이러면은 니들도 추방이야. 조심해. 라고 이제 그런 엄포를 놓게 돼요. 조나단 일행이 아직 그 무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 연습을 하는데 되게 잘 보이는 데서 해. 또 그 무리가 있으면 어쨌든 뭐 바닷가 절벽일 텐데 되게 잘 보이는 데서 지들끼리 또 뺨 이런 거 막 비행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 있다 보면 사람이 와 저거 괜찮은데? 하고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쵸. 젊은 갈매기 몇 마리 애들이 이제 하나 둘씩 관심을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고 와 멋있다.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세력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날개가 부러진 갈매기 하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조나단님 저도 다시 한번 날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나단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자유로운 갈매기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야. 날개가. 그래서 다시 팍 날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그렇죠. 갈매기들이. 와 기적이다 저거. 그것들을 그 장면을 이제 목격한 갈매기들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겠네. 네, 그래서 조나단의 일행이 인기가 이제 더욱 늘어나게 되고 뭐 이런 말까지 돌아요. 조나단은 위대한 갈매기의 자손이다. 이게 이제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좀 개쩌는 갈매기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관용구 같은 거죠. 뭐 거의 그래 사람으로 바꾸면 신의 아들이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청중들이 생겼구나.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갈매기들이 따라다니게 되면서 무리가 늘어나니까 이제 조나단이 여기에 대해서 가끔 이제 이런 썰들을 풀잖아요. 뭐 천국 갔다 온 썰 이런 거? 네, 썰들을 푸는데 이제 앉혀놓고 자유와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니 얘는 뭐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취향도 그런 것들을 가르쳤고 항상 비행을 하는데 사랑을 해라. 궁극적인 자유를 찾아 나서라. 너의 육신에서 벗어나고 뭐 이런 것들 자기도 깨달은 게 있겠죠. 근데 공선생 반응처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약간 그러니까 비행 잘하는 사람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비행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유와 사랑? 이런 반응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렇겠네. 네. 그 처음에 플래처도 조나단에게서 가르쳐 달라고 처음에 제자가 되겠다고 조나단한테 왔잖아요. 그때 조나단이 처음에 무슨 자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플래처가 처음에 에? 이렇게 하니까 조나단이 그래 수평비행 연습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뭐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그럼 비행술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네. 여기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플래처가 이제 좀 실력이 막 늘었잖아요. 막 하다가 삥 하는데 앞에 새끼 갈매기가 지나가는 거야. 새갈. 네. 갈새. 이 피해야 되잖아요. 갖다 박으면 애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얘가 피하다가 바위에 꽝 하고 부딪힙니다. 아이고. 이때 시속이 200마일 정도라고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깨지지 않았을까요? 죽이 됐겠죠. 그니까. 죽이 되진 않았는데 여긴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조나단이 갑자기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플래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났다. 이걸 보고 또 갈매기들은 놀랍게. 기적이다. 네. 근데 이거는 아마 죽었었는데 그걸 다시 살린 것이 아닐까. 뭐 물리학적으로 그냥 이거 박았는데 잠깐 아이고 기절하고 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은 갈매기를 살린 이런 광경을 보고 다른 갈매기들이 막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우와, 죽은 자를 살려냈다. 뭐 이러면서 그는 위대한 갈매기 아들인가? 근데 아니, 본인이 아니라 그랬어. 왜냐면 조나단이 나는 그런 위대한 갈매기 아들 이런 거 아니고 니들하고 똑같은 갈매기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했대. 그러면은 저 새끼는 악마네 라고 해서 갑자기 갈매기들이 네. 플래처랑 조나단을 공격을 해요. 그 추종자들이 갑자기 변해서? 그걸 보고 있던 그냥 다른 모든 사람 갈매기들이? 갈매기들 무리가 갑자기 공격을 해. 그래서 플래처를 데리고 조나단이 순간 이동을 해서 잽니다. 플래처는 황당하잖아요. 아니 뭐 지들이 뭐 추종하겠다고 그래놓고 뭐 이쪽은 뭐 자기들한테 약간 익숙하지 않은 이런 광경이 펼쳐지니까 갑자기 공격을 해버리네. 근데 선생님, 저렇게 우리를 공격한 놈들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플래처, 너도 처음에는 다른 갈매기들 미워하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네가 제자들을 다 이렇게 인도하고 하고 있잖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또 다른 깊은 깨달음을 주고 앞으로 잘 지도하고 앞으로도 한계를 뛰어넘는 멋진 갈매기가 되기를 바랄게 라는 말을 남기고 조나단이 빛과 함께 휘잉 사라집니다. 치양 사라지듯이? 네. 플래처는 이제 당황했죠. 그러겠네. 앞으로 뭐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는 대충 해줬지만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생님, 정답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렇게 떠나시네 라고 해서 당황을 했었지만 이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다른 남겨진 제자들을 플래처가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내가 지도할 거고 자 네.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자 하면서 조나단 흉내를 막 내요. 뭐 일어나라 막 이렇게 얘기했듯이 처음에 또 막 사랑과 자유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떠들기 시작해요. 플래처가. 근데 제자들 표정이 또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이제 저 양반도 저러고 있네 하는 생각에 그 표정을 본 플래처가 자기가 조나단을 처음 만났을 때가 갑자기 확 떠오른 거야. 아, 나도 그때 저 표정이었겠구나. 그래서 조나단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라고 깨닫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평비행부터 시작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언젠가는 조나단을 만나서 더욱더 멋진 경주를 펼치게 되는 날을 꿈꾸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이런 것도 기독교적 설화의 내용과 비슷한가요? 자, 3부 일단 좀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네. 제자들이 조금씩 늘어나죠? 네, 제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중간에 병자를 고칩니다. 그렇죠. 네, 신약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게 사람에게 직접 행한 첫 이적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이 자유로운 갈매기 일화가 나오고 그 이후로 또 이제 계속 제자들이 추종자들이 늘겠죠. 그러다가
실제로 죽은 자, 이거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나사로 얘기군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기적들을 이제 상징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고 이 사람 예수가 하는 이야기들이 기존의 유대교와 뭐 로마 군대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이꼬운 말들 뿐이니까 점점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의견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처형당하고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다 좀 이게 매칭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뭐 공격당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네.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이제 빛과 함께 사라졌다라는 묘사와 좀 대칭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순간 이동으로 쬐다가 이제 사라지는 게 네, 죽고 나서 뭐 처형 당하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열심히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전파하고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네, 전파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상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공감이 되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공감이 안 가네요. 제가 책을 안 읽어봐서 그렇겠죠 아마? 아니요. 여기서도 뭘 사랑하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야 뭐 원래 있었던 곳에서의 뭐 떠남이라던가 혹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서의 뭔가 더 자유로운 비행이라던가 이런 뭔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되는데 사랑이란 건 도대체 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조나단이 이 챕터 2에서 마지막에 결국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기로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그런 스승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도 치안 같은 스승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내가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뭐라 해야 될까요? 가르치고 보듬을 수 있게 내가 가야겠다. 그걸 사랑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거든요. 뭔데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행을 자처한 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가죠. 당연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조나단이 다른 갈매기들의 뭐 힘듦을 대신했다거나 뭐 혹은 뭐 그런 거가 없잖아요, 사실상.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왜 사랑을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뭐 책을 읽어보면 더 자세한 얘기들이 있겠죠. 네. 없더라고요. 그래요? 읽어봤는데. 자식 사랑 그냥 멋있는 단어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플래처라는 제자를 키우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또 가르쳐주고 그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뭐 여갈매기를 만나가지고 암칼매기라고 해야 되나? 암칼매기. 이거 규칙이 다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러게요. 숫은 양하고 뭐였지? 소만 숫이었나? 나머지는 수라고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숫소 이렇게. 숫소, 순양 빼곤 다 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연비누도 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거 있죠? 무슨 비누? 수천연비누. 그럼요. 수천연비누가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해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잖아요. 먼지 바람도 많이 불고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하는데 또 이제 그럴수록 그 화학 제품 쓰고 이러면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 이럴 때일수록 천연 비누로 또 이제 깨끗이 씻고 그러고 나면은 천연 비누가 이 코팅 역할을 해줍니다. 원래 그거 있잖아요. 피부에 어느 정도의 기름막이 좀 있어야 수분도 이렇게 보습이 되고 그러는데 화학 제품 너무 센 거 쓰면 이게 다 날아가가지고 오히려 건조해지고 막 그런다고. 또 뭐냐, 비누 말고도 또 다른 그 보습제라든지 이런 화장품 종류도 이게 천연으로 제작해서 파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준비하는 예쁜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있는 수천연비누 검색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천연비누 아닙니다. 수예요. 그래서 뭐 암칼매기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원래 2014년 이전에 나왔던 소설의 전부인 거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하는 소설의 4부는 2014년 이후에 공개된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용.
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또 숨겨져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4부가 2014년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작가가 네. 이걸 까먹고 있었다가 까먹었대요? 네. 워낙 이제 오래전 얘기고 45년 전이고 네.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 사고를 한번 겪어서 죽을 뻔했었대요.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요양하고 있었나? 그때 이제 비서가 네. 뭐 어디 철통 같은 데서 뭘 뒤적뒤적 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서 기억나냐고. 기억난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거를 쓰다가 이 내용을 넣는 거를 자기가 포기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것까지 넣으면은 이 책 진짜 완전 날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약간 불안함과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러다가 혼자 독백을 좀 해요. 이게 지은이의 말에 써 있거든요. 네. 무슨 지은이? 뭐 김지은 이런 애가 아니고 작가의 말에 써 네. 있는데 그 당시에 나와 지금의 내가 이걸 놓고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의 나라면 역시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안 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죽었고 그 당시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걸 추가해서 다시 출간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썼었을 때 그 당시의 작가로서 그렇죠. 이제 완성해놨던 걸 이제 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이거를 머문거렸던 자기 자신을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되돌리고 싶은? 그 당시에 나였다면 그 당시에 자기는 이거를 숨겼지만 네. 하지만 그 당시에 자기였다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생각해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자, 왜 날아갈 걸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요. 왜 그리고 이게 뭐 앞 내용으로 다 금서가 지정된 거였겠지만 이게 네. 이것까지 포함했다면은 진짜 완전 쌉금서였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자, 이제 조나단이 떠났습니다. 네. 그죠? 플래처가 남아서 네. 이제 다른 갈매기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어떠한 또 비행의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조나단처럼 휘 하고 사라지는 갈매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진짜요? 네. 사라지는? 네, 빛이 돼가지고 삥삥삥 하고 없어지는 그런 갈매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네. 이제 갈매기들이 요즘 좀 이상해. 나머지 갈매기들이 어떻게? 비행은 안 하고 막 조나단이 남긴 어록 막 이런 거 적어가지고 조나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나단이 행한 기적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관심이 엄청 쏠려 있는 갈매기들이 네.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걔네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근데 플래처도 얘기해요. 조나단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플래처도 아니야. 조나단도 우리랑 똑같은 갈매기였어. 뭐 위대한 뭐 아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갈매기야. 너희도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 나머지 애들이 점점 더 조나단을 신격화할 뿐입니다. 점점. 그리고 막 거룩한 조나단이 어쩌고 그가 남기신 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만 하루 종일 읊어대기 시작합니다. 와, 그걸 보고 있는 플래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다가 조나단의 이제 직계 제자들도 하나둘씩 또 사라지고 플래처도 어느 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되었어요? 네. 당황한 갈매기들은 네. 이제 뭐 이걸 뭐야 역시 똑같이 당황했겠죠. 뭐 그쵸. 앞으로 어떻게 해라는 가르침과 지침도 없이 그냥 자기들만 덩그러니 남겨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플래처가 사라지는 걸 목격했잖아 누군가가. 그렇죠. 그래서 조나단이 내려와서 플래처를 데려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거짓으로 공표하게 됩니다. 갈매기들에게. 그 다음에 이런 믿음과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서 갈매기들 사이에서 하나의 집단이 형성이 돼요. 고위 부족 제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나단이 했던 말들이 교리가 되고요. 비행은 신성한 행위가 돼서 금기시 되고 그렇게 이 종교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네. 이제 앤서니라는 갈매기가 등장을 해요. 새로운 등장인물이죠. 어린 갈매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아니, 나는 그게 못 믿겠는데요, 그런 거? 조나단? 그게 뭐 진짜예요? 이렇게 못 믿겠다고 고위 제자랑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가서 뭐 막 물어보겠죠. 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게 말이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비행을 금지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비행술의 경지에 능통해서 하늘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만 남아있고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제자한테 앤서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조나단만큼 그렇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조나단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개쩌는 비행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진짜 따를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한편으로는 삶의 허무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얘는 비행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기술들을 막 한번 자기도 해보고 싶은데 네. 세상에서는 그런 거 하는 데도 없고 그럼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허망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네. 아휴 그래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자 라는 마음으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저기 먼 곳에서 뭔가 갈매기처럼 생긴 뿌연 게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비행수를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지. 휘 하면서 막 글씨 쓰고 막. 그걸 보고 앤서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소리 질러요. 저게 말한 그 갈매기인가? 갈매기가 저렇게 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 불꽃 같은 형상의 갈매기가 앤서니에게로 다가왔고요. 네. 앤서니에게 말을 겁니다. 나는 너를 쭉 지켜보았다. 그리고 넌 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비행은 너무 아름답고 해보고 싶은 겁니다. 앤서니가 그에게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죠? 라고 물어봤더니 낯선 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이라 부르게. 존은 조나단을 줄이면 존이라고 쓰죠 보통. 네. 그래서 이렇게 사부가 마무리가 돼요. 흥미롭네요. 네네네. 진짜 종교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되게 짧아요. 네. 뭐 책 내용도 정말 짧고 짧네요. 이걸 축약해 놓은 것도 정말 짧은데 네. 여기가 저는 진짜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앞부분 보면요. 네. 종교가 변모해 왔던 그 과정들을 진짜 되게 단촐하게 잘 표현을 해놨잖아요. 네. 우리 그리고 얘기할 때도 저번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실까 이런 거 막 궁금하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변해 왔겠구나. 뭐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혹은 모든 집단이 그렇게 변했겠구나. 라는 걸 요 챕터를 보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앤서니가 했던 말 중에 정말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은 네. 그 고위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비행술 선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믿을게. 전도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럼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을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뭐 기적이 진짜 내가 보면 믿지 당연히. 그쵸. 그건 이렇게 당연한 생각하는 것 사람들도 같은데?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기적을 뭐 바라고서 뭐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아닐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해서 이렇게 종교에 관해서 작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많이 녹여낸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단순히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 가지고 이 소설을 표현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작죠. 그 단어는. 그러네요. 그 문장은.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많았고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재출판됐다는 사실도 저도 이번에 안 거란 말이에요. 네네. 파면 팔수록 뜯어먹을 게 참 많은 책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책이었군요. 어허.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왜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런 네. 지식이나 관심도가 없었어서 그렇죠. 이거를 종교와 연관짓는 그 행위를 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회차에선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네. 아니 그렇게 해서 경지에 다다랐는데 아니 그만큼 하는 갈매기들이 또 있다고? 아니 뭐야 그러면 이제 2페이지인가? 약간 우리 일본 만화 이런 거 보면은 네. 그 파워 인플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파워 인플레가 뭐예요? 파워 인플레이션. 네. 지구에서 뭐 해가지고 센 영웅이 됐어. 제일 네. 나쁜 놈 겨우 잡았어. 그랬더니 이제 우주에서 누가 나타나. 아, 파워가 점점 드래곤볼. 세진다라는 네. 거죠? 드래곤볼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괜찮아요? 인생이 어떻게 너무 불쌍해요. 즐겁습니다. 아 네. 네. 드래곤볼쯤이야 뭐. 네, 그럼 뭐 용사물 같은 거 보면은 파워 음. 인플레가 항상 일어나잖아요. 점점 레벨이 높아진다는 네. 거죠. 점점. 근데 이게 점점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음. 뭐 행성을 부수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나타나고. 뭐 마블 영화도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네. 타노스 이후로 네. 그만큼 뭔가 임팩트를 줄 만한 악당이 나타나지 않아서 또 이게 애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걔네 있잖아. 뭐 임팩트 있진 않았지만. 셀레스티얼. 네. 마동석 씨나 네,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더 세다면서요. 근데 그만큼의 서사를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애들이. 음. 셀레스티얼이 행성 하나 뭐 먹고 이제 커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싸움을 얘들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것도 파워 인플레물인가? 그럼 처음에는. 여기 천국 가서는 진짜 개 쩌는 거 뭐 배워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나? 이렇게 읽었어요, 저도. 그러다 순간이동 배우는 거 보고 진짜네 이거. 그러면서 드래곤볼 생각났거든, 난 진짜로. 네.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해버린다. 그러길래 그래서 진짜 이게 뭐 어쩌라는 책이지? 하고 두 번째 읽어볼 때부터 잠깐만, 제자들 뭐 기적? 막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거 왠지 그런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작가는? 네, 기독교라고 하다기보다 많은 네. 종교에 비슷한 설화가 있으니까 종교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포지션일까요? 아니면 좀 저는 약간 네. 저의 입장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어떤 입장이신데요? 비단 기독교를 놓고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기독교가 뭐가 중요하냐, 불교가 뭐가 중요하냐, 그 안에 가르침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스토리의 흐름은 네. 약간 성경 예수님의 그 일화들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금서로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갈매기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기분이 좀 나빴을 거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중간중간에 이제 원래 예수님의 행보랑 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중 제일 좀 강했던 게 뭐였냐면 플래처도 조나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조나단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난 니들하고 똑같은 갈매기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 어찌됐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스스로를 위대하다 말하나요? 그렇진 않지만 네, 어찌됐건 신의 아들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후대에 남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신의 아들이어야만 하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사학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은 그냥 인간의 뭔가 행보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 예수가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신 거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 뭐가 다르냐. 부처님도 인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는 인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는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요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좀 반발이 좀 컸던 것 같고 뭐 뒤에 나오는 내용은 더 심하죠. 뭐 베드로 이후에 그쵸. 로마와 이제 결탁을 해서 뭐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독교가 이제 뭐 공인이 되고 뭐 국교로 이제 선정되는 과정이 정말 종교적으로 이루어진 게 맞느냐. 당연히 정치적인 게 껴 있었던 거고 세금 때문에 뭐 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기독교 니들이 과연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지금 니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기독교가 자꾸 기독교로만 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 어쨌든 여기선 그 일화들을 많이 차용했으니까 종교가 이렇게 해서 발전이 해왔던 건데 네. 지금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원래 가르침이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밌네요. 네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종교와 연관지어서 계속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똑같아요. 장채님이랑 똑같은 생각이고 종교는 종교 자체보다 종교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더 중요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조나단의 행보와 그 밑에 있는 갈매기들의 행보들을 보니까 되게 유사성을 띈다 해서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일부 내용이 네. 2, 3, 4부랑 이제 좀 다른, 네, 좀 결이 다른 그런 거였다 보니까 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한번 뚝 끊었다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작품들이 네. 이제 좀 있잖아요. 이걸 포함해서. 근데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뭐죠? I Can Speak라는 영화 아세요? 몰라요. 나문희 할머니 나오는 거? 안 봤어요. 슬픈 영화죠. 감동적인 그죠. 네. 네. 엄청 감동적인 그래서 내용이 뭐였냐면 그 나문희 할머니가 엄청 민원 진상이야.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래요? 네. 거기에 이제 이재훈 씨가 주인공인데 남자 주인공.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계속 막 민원 넣고 하다가 영어 가르쳐 달라고 막. 그 사람한테? 예. 그래서 영어 과외를 막 공부를 시작해요. 해줘요 또? 예. 뭐 어쩌한 엮인 게 있어가지고 이재훈이 보고 마음이 약해진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상 시트콤 이런 건가 하고 봤는데 그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 미국에 가서 네. 그 위안부 피해자 그것들 그런 이제 뭐 컴포지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발표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생각지도 못한 감동?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고편에도 안 나왔었거든 그게. 저는 약간 저도 이 소설도 약간 그런 기법을 쓴 게 아닐까. 앞에는 좀 되게 흥미를 끌만한 갈매기가 겁나게 열심히 비행 연습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다가 나중에는 이 갈매기가 뭐 어떻게 되는 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약간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구나 라는 이런 네. 기법을 좀 쓴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1부랑 4부랑 아주 연관이 좀 많이 돼 있다 생각이 드는 게 그 수미상관? 네,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도 뭐 작가가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네네. 작가도 물론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조나단의 메시지나 조나단이 추구했던 거를 따라야지 뭐 그의 어록이나 생김새를 따르는 건 뭐 그렇게 좋게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나단이 결국에 이루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자기가 하고자 했던 걸 뭐 꾸준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 그것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가르침이자 메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전히 궁금하네요. 이 비행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종교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살면서 뭔가 노력하고 고민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 깨달음을 너무 공감하고 좋아했던 뭐 추종자들이 생겼고 그것들이 후대로 변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와 설화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사랑이라는 가치를 깨닫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 조나단이 혼자서 비행수를 연습했던 그 과정과 엮여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1부와 4부가 굉장히 밀접한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통찰력이십니다. 놀리는 거죠? 아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기독교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정확히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혁명가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체제가 너무 좀 거시기하고 유대교가 너무 부패해 있고 뭐 로마도 폐악질을 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잘 좀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게 난 비행술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뭐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몰입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너무
일하는 것에만 몰두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내용은 좀 비행술에 관한 해석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발전 과정은 좀 비슷하지 않았나. 예수는 엄청난 달변 가지 않았을까. 네, 사람들을 확 이끌고 그렇죠. 그 군중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그 능력이 엄청난 사실 그 연설 뭐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네네네. 누가 예수의 말을 들어줬겠어요. 그렇죠. 뭐 신이었다면 이란 가정이 빼고 하면 네 그래서 예수는 엄청나게 강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 실제로 현대에서도 네.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있는 뭐 특히 유튜버 이런 분들도 네. 엄청난 열성 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야 그런 파이들이 되게 자잘자잘하게 여러 개 있어서 사람들이 신격화하진 않지만 이 당시에 진짜 많은 그렇게 결집되어 있지도 않은 시대에 엄청 말을 잘하는 사람이 팬을 많이 쌓으면 당연히 신격화하는 팬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변화하면서 퍼져나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네, 저는 뭐 구신론자이기 때문에. 저 얼마 전에 그거 체감한 적 있어요. 어떤 체감을 했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격화 될 수 있다는 거 네. 체감한 게 뭐였냐면 네. 제가 15살 후배들이랑 술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얘들도 내가 이제 그 학교 생활 하던 시절이 궁금했나 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와 진짜 짱이었다고 애들한테 이걸 이렇게 앞으로 전파할 거래 나를 앞으로 들어오는 후배들에게도 그리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우리 동아리 거기에 내 사진이 걸려 있는 그 얘기까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요? 네. 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물론 야씨 웃기지 마 이렇게 하고 말았지만 이게 만약에 제가 조금만 거시기 해서 더 얘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하게끔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은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하필 또 책을 골라서 준비하다 보니까 비슷한 얘기네. 앤서니가 이제 저게 뭐냐 조나단으로 추정되는 갈매기를 만나는 장면 저는 되게 그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봤죠. 저는 되게 그거 같았거든. 어떤 장면이죠? 그 블랙홀 지나갈 때 막 흐물흐물한 거 뭐 보잖아.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미래의 자신이었잖아. 근데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조나단이 맨 처음에 이제 그 비행 연습할 때 머릿속에 뭐 자기가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환청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걸 막 듣는 광경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네. 어떤 걸? 뭐 어둠 속에서 이제 뭐 연습하다 보니까 밤이 되잖아.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갈매기는 어둠 속에서 비행을 하지 않는데 아니 하다가 막 환청 같은 게 들려. 갈매기는 어둠을 뭐 탐구하고 뭐 날아간다. 이런 막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는 건 매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매는 이렇게 날아야 한다. 막 갈매기 이렇게 날지 않는다. 막 이런 환청 같은 걸 들어서 거기에 영감을 얻고 나서 비행수를 터득하는 장면들이 앞부분에 몇 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네. 우화 등선한 그 자신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자신의 선조들 혹은 앤서니가 나중에 조나단을 대표하는 혹은 뭐 조나단의 환생인 약간 그런 거 아닐까? 하면서 인터스텔라의 그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되게 판타지적으로 좀 읽었거든요. 막 금빛 갈매기가 딱 나타나고 딱 아까 행성간 이동했다 했잖아요. 그때 그 장면들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벤져스에서 네. 타노스가 그 다른 행성에서 얘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운석도 날리고 약간 그런 것도 상상해보고 되게 상상력도 좀 자극하는 재밌는 소설이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추천합니까? 추천하죠. 오랜만이네요. 3번 이렇게 연독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물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도 있었고 아이씨 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마음에 다시 읽어보기도 했는데 네. 그랬다는 거는 충분히 나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는 거고 그럼 괜찮은 소설이겠다. 근데 요거는 3부까지 있는 거거든요. 4번 어디서 보셨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네. 돈 내고 봤습니다. 불법으로 본 거 아닙니다. 네. 4부까지 돼 있는 거 이 현문 미디어가 처음에 7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갈매기 꿈 저기 출판했던 데래요. 여기가 이번에 다시 또 재계약해서 2015년에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문 미디어에서 나온 4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판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갈매기의 꿈 2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항상 힘내십시오. 네. 화이팅!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안녕.